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2,800달러, 이더리움 2,500달러 횡보했고 리플 에이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큰 변동은 없고요.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 휴장으로 한국 시간 수요일부터 장이 열립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처음 맞이하는 미국 증시 휴장인데 중소 작코인 정도만 랠리 나오고 메인 코인들은 여전히 나스닥 눈치 보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홍해 사태 해결 중인 와중에 이번에 미국 임시 예산안 협상이나 빅테크 어닝도 임박했기 때문에 1분기 가장 높은 변동성 나올 수 있는 지점에 도달을 했고요.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로 보면 플러스 1% 내외로 마이너스 빨간색 될지 아니면 플러스 유지할지가 관건인데 2016년 1월과 17년 1월 보면 모두 마이너스로 빨간불입니다. 전년 9월부터 12월 플러스로 상승 잘하다가 다음에 1월 조정이 오는 건데 이번에도 16년과 17년 비슷한 움직임이고요. 차트로 보았을 때 2016년에는 마이너스 14%까지 조정 크게 왔었고 17년에는 마이너스 0.04%로 조정폭은 상대적으로 작았고요. 여기 두 구간인데 2014년 마운트콕스 거래소 파산되고 15년 9개월간 바닥 리테스팅 하다가 16년 7월 반감기 기대감에 15년 말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말 FTX 파산되고 작년 1월부터 상승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움직임이죠. 16년 1월 조정은 있었지만 2월에 재상승했고 6월 반감기 직전까지 피니시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가 좋았던 거죠. 4월, 5월, 6월까지 7%, 18%, 27%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반감기 이후 3개월 조정 없고 본격 대세 상승에 2017년 3월 마이너스 9% 조정 이후에는 매월 상승만 했었습니다. 연준의 거시경제 측면만 봐도 올해 연준 금리 인하 이후 나스닥도 반등 올 때 코인도 16년, 17년 같은 불장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비트코인 실질 내재 가치 측면에서 보면 2023년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되면 비트코인 한 개 원가는 35,000달러로 이전보다 채굴 원가는 2배 증가를 했고요. 1등, 2등 채굴 업체들이 대량으로 채굴해야 비트코인 한 개 원가가 35,000달러인 거지 중소 채굴장은 비트코인 한 개 가격 4만 달러 이상 가야지 본전입니다.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구매 안 하고 집에서 채굴기 돌리면 전기세, 장비, 인건비 다 생각하면 그냥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게 이득이고요. 2022년 말 FTX 파산 나올 때 비트코인 가격 16,000달러까지 폭락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채굴 원가는 2만 달러였습니다. 1월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블렐라 1등 ETF 업체가 서비스 실시하면서 코인의 펀드멘탈은 더욱 강화가 되었고요. 비트코인 42,000달러에서 조정은 올 수 있지만 3만 달러 내려간다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채굴된 비트코인 많은 게 아닌가 하실 수도 있지만 코인 가장 많이 보유한 거래소들도 이더리움 정도만 매도하는 거지 비트코인은 홀딩하고 매도량은 적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 거래소에서 미국 나스닥으로 옮겨가고 있고 거래소들은 펀드멘탈 유지에는 비트코인 보유량은 더욱 중요해졌고요. 코인 투자자들도 이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져서 거래소들 비트코인 보유량 확인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에서 여기 있는 그대로 글래스노드 프루프 오브 리저블 코인 증거금 검색을 하시면 글래스노드 컨트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료 정보이긴 한데 유명 트위터들도 특이사항 나오면 거래소 코인 보유량 변동을 공유해주고 중경투 TV에서도 빠르게 전달을 드립니다. 1초면 가능한 거래소 증거금 자료이기 때문에 거래소들도 쉽게 비트코인을 매도를 못하는 거죠. 만약 거래소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량으로 매도한다면 2002년 FTX 거래소 파산이나 루나 테라 사태처럼 먹튀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 투자자들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트코인 거래 매도 움직임도 보면 1개월 단타 거래들이 12월 46,000달러에서 대량 매도는 했는데 이후에 추가 매도는 상당히 적고요. 2022년 하락장 같은 경우 이렇게 비이상적으로 고래 매도는 자주 나왔었습니다. 대신 올해 들어서는 ETF 호재전에 분할 매도로 여전히 일부는 홀딩하면서 저점 기다리는 전략이다 보시면 되고요. 고래들 매도가 가장 많을 때는
쉽게 두 구간으로 가격이 2021년 불장처럼 급격히 6만 달러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을 때나 2022년 폭락장처럼 거시경제 악재로 가격 방어 안 되는 구간이고요. 비트코인 원가도 35,000달러 상승했고 ETF로 펀드멘탈까지 강화된 상태라 고래들 대량 매도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코인 당장의 큰 리스크는 상승된 분위기로 롱 포지션 잡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고요. 선물 마진 투자만 봐도 2021년 불장 수준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코인판 신규 투자자 진입은 적고 2021년부터 해서 홀딩 해오던 투자자들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청산매만 봐도 ETF 승인 이후 49,000달러까지 급격히는 올랐지만 42,000달러부터 주황색 100배 레버리지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동의 홍해 사태, 1월 19일 미국 예산안 통과 등 불확실성 높은 상태이고 이런 고배율은 오히려 쉽게 청산되는 경우가 많고요. 장기적으로는 올해 코인 시장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10개 ETF 회사 동시에 현물 ETF 상장을 시켰고 관련 광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발키리 운영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5개 광고판이 뉴욕타임즈에서 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뉴욕 여행을 가거나 TV에서 자주 보는 장소죠. 오늘 광고는 블렐라 코인 ETF 광고입니다. 휘황찬란하게 광고하기보다는 전문가 나와서 정장 입고 차근차근 1, 2, 3 이후 들어가면서 블렐라 ETF 우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보수적이고 캐시 풍부한 미국 중산층들 이런 신사적인 광고를 좋아하죠. 그레이스케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ETF 광고 게재를 했습니다. GBTC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 키보드상 쉽게 티거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했고요. 미국 ETF 회사들은 연중 고금리에 코인 ETF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블랙락 수장인 레리 핑크까지 나와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외치는 거면 얼마나 ETF 업계가 침체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연중 고금리에 미국 정기예금만 5% 이상 주는데 적자 날 수 있는 ETF 굳이 위험 감수하면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대신에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 5% 이상의 수익률에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투자 비중 늘어날 수 있고 이후 비트코인 5만 달러, 6만 달러 상승 더하면 그제서야 들어오는 자금도 확실히 늘어납니다. 팩트는 ETF 회사들 코인 광고 잘해주고 있고 이런 광고도 1월 13일 막 시작한 상태이고요. 블렐라 현물 ETF 승인 이후 국내 ETF 시장은 여전히 막혀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위원장도 국내 ETF 통과 여부 신중해야 한다면서 통과 안 시켜줄 가능성 당장에 높아졌고요. 국내에서 코인 ETF 거래 가능해지면 주식 플랫폼이 삼성, 키움, 증권회사들도 수익 증가할 수 있겠지만 업비트나 빗썸은 수익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2022년 FTX 파산 이미 다 겪었고 2014년 마운트 곡스 파산도 잘 알고 있고요. 빗썸 거래소 수수료 무료 정책하고 거래량 증가는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수수료 제로 정책 끝나면 다시 업비트로 거래량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는 개인 투자자들도 장기적으로 비중 늘릴 만한 알트코인이 별로 없다는 거죠. 최근 투자자들 알트코인 단타 정도 투자하는 거고 알트코인 가격도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쉽게 물릴 수 있다는 점 지난 하락장에서 경험해본 상태입니다. 거기에 현물 ETF 국내 거래 가능하게 되면 법인 자금들도 다수 코인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법인은 코인 현물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미국 주식에서 코인 ETF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인 자금도 다수 코인으로 간다는 거죠. 홍콩에 상장된 삼성증권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1년 만에 순자산 4배까지 성장을 했고요. 4배 넘는 법인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고 법인들이 주로 주식이나 부동산 메인 투자하는데 부동산은 코로나 이후 너무 많이 올랐고 하락 속도도 매우 늦습니다. 최근 같은 한국 시장 분위기에서 소형 빌딩 법인들 잘못 샀다가는 물릴 가능성이 높죠. 미국 주식 아니면 코인인데 분산 형식으로 들어올 법인 자금은 많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 자금이 국내에서만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경제를 키워줘야 하는데 해외로 자금 다 빠지고 코인 투자에 집중하면 잠재적인 한국 경제 성장률에는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법인 자금 국내 묶이게 하기 위해서 ETF 국내 승인도 연기한다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법인 설립하는 세력들은 기존의 재벌회사 이외에도 의사나 세무사, 고수익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고요. 블랙록 ETF 정도면 기존의 코인 거래소보다 자산 비중 10%는 최소 투자가 가능할 듯 합니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성장을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보시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